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활동 첫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학종 평가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현행이라고 나옵니다. 현행. 요 현행은 현재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를 할 때 대표적으로 여겨져 왔던 평가 요소들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제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이 뭐였냐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여러분들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 과정이다 보니 현행에서 보았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이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선안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기존 평가 요소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각각에 다 스며져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란 영역을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개의 평가 요소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학업 역량 학업 역량에만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3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탐구력 요 3가지를 가지고 학업 역량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즉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의 정도입니다. 발전의 정도. 요 2개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취 수준은 뭘 보느냐? 기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홀한 과목은 없었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과 성적 본다고 했죠. 교과 성적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 그 과목을 이수한 수강자 수 혹은 성취 비율인 경우에는 성취도에 따르는 성취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교과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하는 과목들 중에서 혹시나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취 수준이 되겠고요. 학업의 발전 정도는 성적의 추이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학기가 바뀔 때마다 우리 학생의 성적 추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읽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업 성취도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성취 수준이나 발전의 정도를 보는데 성취 수준은 교과 성적 그리고 그 교과 성적들 중에서 혹여나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본다라는 겁니다. 발전의 정도는 학년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의 추이가 어떠한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 태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어떠할 때 가장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업에 대해서 능동적이어야 되겠죠. 수동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도적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취적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진취성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면 열정도 가지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세부 평가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가?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는가?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과 선택에는 내가 왜 이 과목을 들었는가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겠죠. 그 교과에서 정하는 교과 목표도 있겠지만 본인들 개개인들에게 있는 학습 목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어지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심취해서 몰입해서 무엇을 발산한다? 그렇죠. 지적인 호기심이 발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에 기반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학업 태도는 엑셀런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할 때 학업 역량을 평가받음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업 역량 평가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탐구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거랑 지적 호기심만을 가진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느냐, 즉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활동을 했느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장은, 지식의 확장은 심화될 수도 있을 거고요, 폭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는가? 성과를. 이러한 성과도 역시 수상 경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앞서 보았던 학원 성취도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친구들 탐구력을 갖춘, 그래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그런 학생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학업 태도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뿐만 아니고 교내에 다양한 활동 있겠죠. 그런 활동에서도 마저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연상을 하면서 더 깊이 혹은 더 넓게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인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항상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혹은 교과서나 혹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발산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발산시키는 데서 머물지 말고 충족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